안녕하세요. 카시트 전매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입차를 구매하시기 전에 항상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수리비죠. 그리고 서비스센터. 내가 차가 고장나서 이제 바뀌었는데 부품값도 비싸고 그리고 대기기간도 길다는 그런 걱정이 수입차를 이제 한번 고민을 더 하시게 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세대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 내가 수입차를 사겠습니다 이랬을 때 깜짝 놀라시면서 야, 차값도 비싸고 고장나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데 왜 사냐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였고요. 솔직히 저도 그 말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예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 세대들 같은 경우는 한국의 서비스센터가 이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용이 좀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이제 현상이 좀 있었고, 최근에는 그나마 다행인 게 수입차 판매량이 한국에서 많아지면서 수입차 브랜드들이 부품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서비스센터도 그만큼 늘어나서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차에 비해서 여전히 이제 먼 건 사실이죠.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도 서비스센터가 안 좋았던 걸로 유명한 이 볼보 서비스센터에서 이제 비용을 공개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센터에 가는 일은 대표적으로 총 3가지 이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주행을 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가 나서 가는 일. 두 번째는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어디인가에 그냥 박아서 고장났을 때 그때 가는 일. 세 번째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박아서 이제 가는 일. 그렇게 총 3가지 이제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이제 상대방과 이제 과실 비율을 따져서 그렇게 처리를 하면 이제 되는 경우고요. 만약 100대 0이 나오면 그쪽에서 다 물어주게 되는 거고, 6대 4가 나오면 과실 비율을 따져가지고 그만큼 지불을 하면 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내가 실수를 해서 어딘가에 박아서 맡겼을 때는 자차 담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내가 최대로 설정한 금액만 내고 이 전체를 수리받을 수 있는 이제 케이스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가 이제 그만큼 뛰겠죠. 오늘 이제 제가 공유해드리려고 하는 경험은 바로 두 번째입니다. 제가 실수해서 이 차를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망가뜨렸던 이제 경험이 이제 최근에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주행을 하다가 살짝 어딘가에 부딪혀가지고 이게 범퍼를 이제 교환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뒷범퍼 같은 경우는 저는 잘 주차를 했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실수로 차를 박아서 그것도 이제 교환해야 되는 이제 상황에 있어 지금 앞범퍼 그리고 뒷범퍼 휀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이제 교환을 이제 해야 됐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표로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부품값만 지금 한 270여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인비는 무려 280여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품값보다 공인비가 더 많이 나온 거죠. 예. 일단 부품을 하나하나 보면 가장 비싼 게 이제 범퍼 커버입니다. 범퍼 커버가 이제 67만 2,700원으로 이제 가장 이제 비싸고요. 그 다음으로 비싼 게 이제 스포일러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비싼 게 바로 파크 어시스트 센서입니다. 센서와 같은 작은 조그만 것들이 되게 단가가 굉장히 비싼데, 나머지 이제 몰딩이나 뭐 와인더 그리고 플레이트 같은 경우도 10여만 원대를 이제 지불을 이제 해야 하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총 부품값이 270여만 원이 들어갔고, 그리고 부품을 고치는데 들어가는 이제 공인비가 바로 280만 원이 나와서 672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고, 물론 저는 50만 원을 내고 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했지만 내년에 보험료가 엄청나게 할증될 걸 생각하니까 이제 부담이 좀 생기네요. 여러분들, 볼보 만나면 조심하십시오. 이제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이제 준비를 했고, 말 나온 김에 또 이 볼보 자동차 XC40 단점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모델은 제가 2019년 3월 달에 출고한 2019년식 볼보 XC40 이제 T4 이제 모델이고, 누적 주행거리는 23,000 정도 이제 됐습니다. 저희 이제 가족 같은 경우는 주로 도심용에서 아이들 이제 딜리버리용으로 이제 쓰기 때문에 누적 주행거리가 크게 길지는 않아요. 그 평균 연비는 바로 이제 10.1이 나왔습니다. 제가 언급하고 싶은 첫 번째 단점은 바로 연비입니다. 볼보 자동차가 이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사륜구동 시스템을 요 엔트리급 차량에도 이제 적용했다는 점인데, 전체적인 뭐 주행 이제 밸런스나 험로에 갔을 때 안정적인 측면, 그리고 다른 브랜드 준중형 SUV에 비해서 운동 성능이 뛰어나다는 걸 이제 느꼈어요. 제가 앞선 리뷰들에서도 뭐 누누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동차의 이제 가속감은 경쾌하면서도 안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뭐 통통 튀는 느낌도 이제 물론 있죠. 네. 하지만 사륜구동 시스템을 이제 적용하다 보니까 연비가 이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연비가 10.1
준중의 연습이 10점이면 좋은 연비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죠. 게다가 이 차는 이제 고급류가 들어가요. 무조건 이제 고급류를 써야 됩니다. 이 T4 모델 같은 경우는. 최근에 B4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선해서 노킹음 소리가 이제 안 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일반유를 넣게 되면 노킹음 소리가 나는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연비가 그렇게 좋지 않은 데다가 고급류를 넣어야 된다는 부분을 이제 단점으로 이제 꼽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겨울이 되면 쥐 소리가 나요. 찍찍찍 소리 같은 거. 지금 12월 초인데 예년보다 기온이 엄청 떨어졌어요. 지금 제가 촬영하는 이 시간 같은 경우도 오전 10시 반인데 영하 5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살짝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너무 손이 시려가지고 주머니에 조금 손을 넣어야겠어요. 그래서 이 겨울만 되면 찍찍찍찍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저는 이런 소리에 크게 예민한 편은 아닌데 반복되다 보니까 요즘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시는 분들은 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세 번째로 뭐 전체적인 뭐 건강감이 뭐 이렇게 넓지는 않다. 사실 이거는 제가 알고 살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큰 차를 타다가 이 차를 타면 생각보다 좀 공간이 이제는 또 큰 차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부분을 이제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V60 크로스컨트리 이제 계약을 해서 받기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패밀리카로 이제 고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차는 아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패밀리카가 아닌 아이들 딜리버리용으로 탄다. 그러면 이 정도 사이즈도 뭐 충분하다고 이제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이 XC40 이 볼의 부품값에 대해서 AS 서비스 센터 전체적인 비용에 대해서 그리고 몇 가지 단점을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이제 엔트리급 차량이라서 부품 비용이 이 정도 나온 거지. 만약 이거보다 상위 모델로 가면 이거보다 비용은 더 높아지겠죠. 뭐 운전하시는 분들도 물론 조심해야겠지만 만약 볼보 자동차가 나타났다. 그러면 좀 더 신경을 기울이면서 이제 운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민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